지난 2016년 제주에서 공연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한 20대 여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족과 연을 끊고 오갈 데 없이 지내는 딸의 친구를 보게 되자 이를 가엽게 여겨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데요. 대표는 그렇게 몇 년간 여직원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딸처럼 각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직원들이 이 여직원을 두고 수군대기 시작했는데요. 월급에 배가 넘는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는가 하면 자동차에 비싼 성형외과 시술까지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이 어딘가 수상쩍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에도 꿈쩍하지 않던 대표, 급기야 눈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야만 합니다. 대체 이 대표가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어떤 사연인지부터 처음부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제주에서 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6년에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그 딸의 친구까지 같이 채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20대던 이 딸의 친구가 가족이랑도 연이 끊긴 상태고 오갈 데도 없는 처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딱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여직원 입장에서는 그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은 거였고요. 이 공연장에서 매표 정산 업무, 그러니까 매표소 전반 다 관리하고 입장료 이 매출 정산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라 정말 내 딸처럼 완전히 그냥 각별하게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친구니까 내 딸처럼 대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사택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고요. 시간도 많이 가지셨다고 해요. 정말 딸처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녀단계다라고 생각할 만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또 직원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일도 맡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 3년 지난 시점부터 뭔가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 여직원을 두고 수근수근 딱 생각하기로는 야야, 쟤 낙하산. 이건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녀의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소비가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택배가 오는 걸 보니까 여러 명품이라든지 이 택배가 넘쳐날 만큼 배달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다들 알지 않습니까? 월급보다 훨씬 가한 명품 가방, 명품 의료가 많았다고 하고, 피부과를 또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렸는데 갈 때마다 한 200만 원씩 거금을 결제했다라고 합니다. 또 승용차도 구매를 하기도 하고 유흥비로도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 얘기, 일단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자,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여직원이 돈을 과소비하니까 혹시 횡령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충고했더니 여직원은 뭐라고 했냐면 뭐야, 나 대처받아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대표한테 뭔 얘기를 해도 대표는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말 해도 믿지 않고, 왜냐하면 딸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대표가 뭘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직원의 옷에서 돈다발이 툭 떨어진 걸 보게 된 거예요. 현장 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걸 이제 소문이 맞거나 싶어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군요. 자, 이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소액을 빼돌리다가 점점 이렇게 액수가, 그리고 빈도수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자, 그럼 솔직히 이게 혹시 억 단위까지 간 겁니까? 네, 억 단위까지 갔습니다. 일단 횡령 자체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난 4월까지 이 여직원이 374번에 걸쳐서 5억 8천만 원 정도를 빼돌렸습니다. 이걸 다 현금으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주로 단체 관광객 데리고 오면요, 그 관람료를 주로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렸는데 닷새에 한 번꼴로 100만 원 정도씩만 훔쳤기 때문에 동료 직원들도 눈치를 잘 못 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처음에는 소액씩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인터넷 쇼핑하고 술값으로 쓰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커져서요. 명품을 사고 또 성형외과 시술비로 쓰고 유흥비로 탕진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취직하기 전부터 2015년부터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빚을 진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 채무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걸 변제하는 데도 썼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여직원 방에 들어가 봤을 때 그 명품 가방 산 그 상자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8년 동안 진짜 자기 진짜 가족하고는 의절해가지고 외톨이가 된 이 내 딸의 친구를 정말 받아서 이렇게 정말 내 딸처럼 키워줬더니 세상에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신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보기에도 얼마나 황당했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시쳇말로 배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판사의 이제 질타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사실은 돈을 횡령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발각이 되니까 갚겠다. 특히 차량 같은 거 샀던 거, 이 차량을 팔아서 그런 것들 변제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갚지를 않았던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실상 가족같이 이 피고인을 딸처럼 대했는데 피고인을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재판부 지적을 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판부가 직접 이건 이 정도면 시쳇말로 배째. 배째라지요 이렇게 하는 와. 거죠. 예. 근데 그런 표현을 참 판사님이 어지간하면 쓰진 아마 않을 텐데. 어이가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재산 번백이기 때문에 빨리 피해 회복을 시켜라. 그러면 그만큼 양형에 반영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한다라고 해놓고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배째라 씨가 아니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좀 자료를 봤더니 이 대표,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되면 말이죠.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 정도로 믿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 정말 이 딸처럼 생각하고 아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 번 이상해요 얘기할 때도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뭐가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한번 예. 얘기라도 들어보고자. 어. 근데 이 여직원 그 접견 딱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하나 있어요. 여자가 이제 돈을 몰래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산 차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횡령한 돈으로 산 차니까 회사에 반환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대표님이 어떻게든지 좀 용서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입장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